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생명의학의 신경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우리가 생명편에서 봤듯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태극과 무극이며, 즉 초파동과 초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자연수, 10천운, 12지기, 60운기로 넘어가서 소립자, 우리가 말한 그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의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그 인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10천운, 12지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 잘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손가락 10개인 점과 뇌의 대뇌 피질의 옆이, 우리가 신피질에 속하는데 그 신피질의 대뇌 옆이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고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용하여서 양쪽 우리가 소위 이야기했을 때의 조절해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그 반사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기본적 원리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번 강의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은 좌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좌뇌 모양을 그려놓고, 이쪽엔 우뇌를 그려놓겠습니다. 이쪽에는 자수를 그려놓고, 왼쪽 선을 그려놓고, 이쪽 선, 오른쪽 선을 그려놓고, 각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전두인 경우 왼쪽은 갑이죠. 삼수에 속하게 되고, 두정인 경우에는 구수에 속하고, 후도 인경은 실수에 속하고, 축도는 이렇게 모양이 되죠. 축도인 경우에는 일수에 속하고, 변형계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무해서 오옷에 속하게. 우선은 이걸 먼저 그려놓고,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갑, 칠, 구수. 그 다음에 일수 되겠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 그려놓는, 축도 이렇게 했을 때 전도, 팔수가 되겠습니다. 후도, 기십수 되겠습니다. 손에도 똑같이 기십수 되겠고, 팔수, 이수,
사수, 육수, 이렇게 표현. 자, 양쪽이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소리는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잘 듣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는 어디냐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은 양의 균형 상태입니다. 균형은 그럼 어떤 음양이냐면은 각 질, 여기서 목이면 목, 금이면 금, 화면 화, 토면 토, 수면 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음양 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갑하면은 3이죠. 을 하면은 8이죠. 이 목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목에 속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갑과 을의 균형 상태가 같아져야 됩니다. 힘이 같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병, 정, 화죠? 요거는 질수, 요건 이수. 이것이 양, 음입니다. 양과 음의 힘이 같아져야 되는 소리죠. 무, 기. 오수에 속하고, 이거는 십수. 경, 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구수. 구수, 이건 사수. 임, 이게 수에서. 이건 일수. 이건 육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양이 되고, 베스트. 양쪽이 균형이 같아졌어요. 이건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가 바로 우리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거는 양쪽 내에 갑 전두와 을 전두에 나오는 양쪽 파형이 기운이 똑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갑과 여기 소에 나오는 을 파동이 또 같아진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갑, 을, 병, 정 이것과 이거의 힘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동질인 목이면 목, 동질인 양쪽의 균형 상태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같게 유지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갖게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음삼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균형 상태가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서 흘러가는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음삼량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의 조절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아지는 것을 갖다 우리 가르쳐서 음양의 균형이고 조화라는 건 뭐냐? 이것이 균형이 잡힘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조화의 현상이 오행의 조화의 현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 균형만 맞춰주게 되면 자연적인 우리가 조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조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삼음삼량에 대한 원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음, 삼양. 삼음에 속해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는 게 태음. 삼양에는 여기 반대되어 있는 태양이 존재하죠. 태양.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한 것이 그 다음에는 고름이. 여기는 양명이죠. 여기는 소음이. 여기는 소양. 우리가 삼음삼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음삼양의 기본적인 틀형에서 봤을 때 태음, 태양, 고름, 양명, 소음, 소양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은 이것에 따라서 힘의 배치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태음인 경우는 음이 가장 강한 상태고 태양인 경우는 양이 가장 강한 상태고 고름 경우는 음양이 교차식입니다. 양명은 양음이 교차식입니다. 소음인 경우에는 음이 약간 강한 상태고 소양인 경우는 양이 약간 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음삼양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방법이 본 신경반사의 법칙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양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설명 못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의 상생상계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면은 그 소리 뭐냐면은 상생이라는 건 이야기했듯이 상생이라는 건 목생화 생조시켜 주는 거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있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약하다 치면은 목으로 생존시켜주게 되고 토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목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기운의 형태를 봤을 때. 네? 그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약한 것을 보조해주고 강한 것을 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상생상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또 보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조절의 네 가지 기본적 틀형 중에서 두 가지 틀형은 약한 것을 보조해주고 강한 것을 꺾어주고 꺾어주는 방법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생존시켜주는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 방법은 강한 기운을 일시 빼주는 거예요. 수증기가 꽉 압력이 있는 걸 압력을 순간적으로 조금 빼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마찬가지 강한 기운을 빼주는 방법 그거는 거꾸로 목생화하면서 이 기운이 목의 기운이 화로 전달될 때 목이 약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걸 과정을 가르쳐가지고 네 가지의 조절적인 기본적인 틀형이 있어요. 상생상극에 의해서 나오는
조절론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상극에서, 상생에서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출루법이라, 출루법이라 해가지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이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조절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생법은 약간 파동을 강하게 상생시켜주는 것을 일으키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억제법은 강한 파동을 급하게 억제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통제법은 강한 파동을 적당한 정도로, 이제 억제라는 건 극상극해준다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통제법이 되고, 출루법이라는 건 약한 기운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 강한 기운을 목장화하면서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기본적인 틀형이 있습니다. 반사 조절의 기본적 네 가지 출루법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죠. 우선 상생상극은 기본 원리인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네 가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주를 우리가 익히게 되는데, 사주에는 가장 중요한 십신론이 존재해요. 십신론이 존재하는데, 이 십신론이 사실상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잘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십신 중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네 가지 방법만을 취해서 음양의 상생조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사용 못하고 네 가지만을 이용해서 조절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을 갖다 우리 여기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상생상극에 대한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며 모든 강의의 핵심이며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방법입니다. 십신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다 알기 힘들고 그건 따로 공부해야 될 입장이지만은 이것만은 우리가 좀 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놓으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놓읍시다. 갑. 우선 이걸 기본으로 해서 3, 8 이렇게 되어야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며 이것을 모르면은 그 다음부터의 강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상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생에 대해서. 약한 파동을 상생시켜주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갑이 약하게 되면은, 갑이 약하게 되면 뭐를 써줘야 되느냐? 을이 약하게 되면 뭐를 써야 되느냐? 그와 관계되는 문제죠. 상생에 대한. 그래서 갑이 약하다. 약하다고 치면은 뭐를 써줘야 되냐? 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약한 경우에는, 갑이 약한 경우에는 뭐지? 약한 걸 상생해주는, 갑을 상생해주는 뭐예요? 목을 상생해주는 수죠? 수 중에 뭐를? 음양이 다른 기수를 쓰게 되죠. 음이 양을 생해주고, 이쪽에서는 임이 되죠.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상생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이 양을, 양이 음을 생해주고. 이렇게 수생목, 이게 수생목, 이게 되죠. 요거 똑같죠. 생목 과정이지. 그래서 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서는 일수가
할수록 생해지고, 상생법인 경우에 이쪽이 약한 경우에는 똑같이 이거는 계수 육수가 삼수를 의미. 그럼 여긴 화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게 뭐냐? 병을 생겨주는 건 뭐예요? 병을 생겨주는 건 을이죠. 을. 정을 생겨주는 각. 음양이 다르니까 이건 양미, 음을 이렇게 음이 양을 똑같은 방법이죠. 이게 8, 요건 3. 그러면 요거는 뭐에 속해서?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 똑같이 이건 목생화에 오니까. 무인 경우는 화가 되죠. 화가 무중 음양에 속한 정화가. 여기는 병화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생화, 이건 화생토, 이수, 이건 필수 이렇게 되죠. 밑에 요거 내려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경을 생겨주면 기토가 되죠? 기. 이거는 무. 이거는 기토성. 십수가 되죠? 이건 오수. 이건 토생, 금,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어쨌거나 양쪽 약해질 때 이거 생해준 방법,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금이 되고, 이 경우는 경금이 돼요. 사수, 구수. 파동, 예, 요런 경우에는 금생수. 이와 같이 약할 때, 얘 갑이 약할 때는 기를 써서 이렇게 을이 약하다고 치면은 임을 써. 아직은 우리가 균형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상생법이 뭔가를 강의하는 거고, 다음에 반사의 법칙에 의한 사무삼령의 삼사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그걸 강의할 때는 예를 들어 태음인 때는 어떻게, 태양인 때 어떻게, 그런 건 그 후의 문제고, 우선 상생법이 뭐냐, 이 상생법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원리론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것이 생겨져야 돼요. 수생목 할 때 음양이 다른 음이 양이 음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생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거꾸로 이미 그러나 그런 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고 그건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연구해보니까 우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통제법에 대한 거예요. 통제법. 강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오늘 강의는 이런 식인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다른 강의가 우선 다 지우고 숫자는 지우고 숫자 없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론 사주를 공부했던 분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음양에 대한 그 상생설법부터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결국에서는 몇 가지 되지 않는 항문적 트리학입니다. 조금만 생각해서 하면 쉽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제법. 통제법에는 우리가 이걸 예를 강했을 경우 우리가 꺾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꽉 억누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때려보는 이제 우리 법적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면으로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범위를 억제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에 이야기했을 때 10절에서는 관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관에 대한 문제죠. 관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관성을 갖다가 버틀 중에서도 정관에 관한 문제인데 정관이 통제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금극목해준단 말이에요. 목이 금을 극해주는데 음양이 다른 경우. 그래서 갑인 경우에는 음양이 다른 건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신금이. 이 음양이 다른 건 경금이죠. 이 원리는 뭐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극목이죠. 금극, 목의 원리. 아까 금극목. 이거 똑같이 금이 금극목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병인 경우에는 개수를 쓰죠. 정화인 경우는 임수를 씁니다. 무토인 경우에는 을목을, 간목인 경우에는 기토인 경우는 간목을, 경금인 경우는 정화를, 신금인 경우에는 병화를, 임수인 경우에는 기토를, 개수인 경우는 무토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했을 때 음양이 다르다. 양, 그렇죠? 양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극화 똑같죠? 이거는 토옥수, 목극토 이렇게 되죠. 이거는 화극금, 이거는 토옥수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통제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조절 방법입니다. 그래서 갑인 경우는 신금이, 을인 경우는 경금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금방금방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수인 경우는 그 규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요게 통제법인가 하면은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억제법이에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금극목의 상극법이지만은 그 중에 강한 통제법이 있어요. 강한 억제법이라는 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편관이라는 말도 쓰고, 때로는 이게 칠사이라는 말, 무섭죠? 사이하고. 칠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왜 살 맞았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응? 근데 왜 7번째 쌓이냐면은, 왜 7이 되냐면, 7번째, 예를 들어 자기 시작해가지고 7번째 가면 살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은 억제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급한 브레이크를 받는 거 똑같아요. 갑작스럽게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 내에 그걸 통제시켜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속도 내로 통제시켜주기 위해 쓰는 수단입니다. 그때는 음량이 같은 거예요. 동등한 거. 갑인 경우에는 뭘 쓰냐? 경을 쓴다고. 을인 경우에는 신을 씁니다. 병인 경우에는 임을 쓰고, 정인 경우에는 기수를 쓴다. 수극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인 경우는 갑을 쓰고, 기토인 경우는 을목을 쓰고, 경금인 경우에는 병화를 쓰고, 신금인 경우에는 정화를 쓰고, 임수인 경우에는 무토를 쓰고, 개수인 경우에는 기토를 쓰고. 우리 이걸 봤듯이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금극목 이렇게 되죠? 금이 목 이렇게 하는데 경금이 양이 양을 지배하는 거예요. 음이 음을 이렇게 통제하는 굉장히 억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강한 기운을 빨리 통제하지 않으면 앞에 뭉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부닥칠 것 같으면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빠른 속도에 밟지 않으면 느슨하게 밟으면 그냥 가서 부닥칠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기운이 빨리 상승한 걸 빨리 꺾어주고 빨리 내려간 걸 빨리 올려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통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급한 거. 칠사이라는 건 우리가 뭐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하면 7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7번째 가면은 꼭 나를 이렇게 강하게 억제시켜주는 방법이 오기 때문에 7번째가 돼서 칠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이 열편관이라는 말도 썼고 이게 극목이 이건 똑같이 수극화이 되죠. 이건 목토죠. 목토 그죠? 이거는 화극금. 음량이 같은 걸 말합니다. 화극금. 그 다음엔 토옥수. 이 생명의학의 전체에는 이와 같은 4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억제에 대한 것 2가지, 우리가 통제시켜주는 방법 2가지, 극계에 대한 거죠. 그거는 통제법하고 억제법, 정관, 때로는 편관,
우리가 이런 말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온 법이 우리가 출루법인데, 출루법도 이제 우리가 상생 중에, 이건 상생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압력이 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살짝 틀어져서 기운을 쭉 빼는다. 우리 압력 올라갔을 때 갑자기 열면 쾅 터지지만은 그러면 슉 해서 빼서 기운을 빼준단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기운을 조금 약간의 방법으로 압력을 빼주는 것 같이 약간 빼주는 방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빼주냐면 거꾸로 방법이에요. 어떻게? 무슨 소리? 간목이 뭐로 변할 때 되느냐? 목생화해죠? 목생화해주면서 목의 기운이 살짝 이렇게 빼진단 말이에요. 음양이 동등한 걸 갖다 우리가 옛사람은 식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식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방법이 목생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정화는 음양이 같은 걸요. 똑같이 음양이 같죠? 음이 을인 경우 정으로 이렇게 빼준단 말이에요. 이건 목생화, 이렇게 원리 되죠. 목생화의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목생화. 비인 경우는 화생토하니까 무가 되죠. 이건 기가 되고. 무인 경우는 경금이 되고, 이 경우는 신금이 되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빼주죠. 음생수, 기, 음양이 다른 거, 같은 거, 이렇게. 임성, 목생, 수국, 수생목, 갑이 되겠죠. 음울이 되고, 이렇게 음양이 같은 걸로 빠져나가요. 음양이 다른 걸 빼주는 걸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은 급하게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우리가 사문삼량 조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의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같은 동등한 갑을과 병정과 무기와 경신의 힘의 균형 상태를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양? 동질의 음양을 맞춰주는 방법이 기본적인 신경반사법칙의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방법이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삼원삼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그 후반기에 삼원삼량의 신경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강의의 기본적인 틀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질의 음과 양을 조절해주는 방법이 현시에 우리가 이야기한 신경 반사의 기본적인 원론이 되겠습니다. 4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